네, 10월 미드와 스몰캡의 키워드는 실적 회복입니다. 네, 중소형주 레시피에 대해서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됐었는데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일단 증시의 좀 주변적인 이야기부터 좀 간단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앞서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8월 이후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고 맞아요.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결국에는 믿는 구석은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미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걸 겪으면서 21년도, 22년도 시간을 거치면서 계속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했던 그 영향이 남았던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있고 네. 그 기업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내년이 되면 정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뭐 기업들이 하나둘씩 좀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분기 실적이 회복되고 그리고 연간 실적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잘 물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뭐 증시가 좀 부진한 그런 상황에서 미리 조금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놓으면 아마 연말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충분히 좀 성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3분기 이제 실적 시즌, 그러니까 또 펀더멘털이 튼튼한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도 흐름만 봐도 그렇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같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목을 더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아까 그 기업 에코프로 말씀을 주셨던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좋은 이익,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그렇죠. 실적을 발표를 하느냐, 그걸 달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여행 사업을 이제 영위하던 그런 기업이 딱 코로나19 시점에 제주 드림타워라는 어떤 대규모 호텔을 개장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오픈을 하면서 아직 코로나19 이전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지표나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에 접어들고 네. 이제 국경의 벽이 다시 허물어지면서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제주 드림타워의 운영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한 달 동안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숫자만 놓고 본다면 83,000명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네. 요거 2022년으로 생각해 보면 22년 9월 달 대비해서는 10배 이상 급증한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뭐 당연히 코로나19가 끝나고 오고 가는 항공기들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호텔이나 카지노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롯데관광개발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중국 국경절 연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있었던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시점을 좀 살펴보면 지난 7월 달에 한참 여름 휴가 시즌과 비슷한 정도의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방문을 했다라는 네. 그런 그 숫자들이 발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 달마다 호텔이나 카지노 실적에 대해서 이제 월별 잠정 실적을 집계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회사가 공시한 내용만 놓고 본다고 그 기반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3분기 영업이익은 분명히 흑자 전환을 했을 것으로 좀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2분기에도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이제 EBITDA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익을 달성했다라고 좀 그렇게 보이는데 3분기에도 이제 그런 감가상각비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영업 이익을 달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고무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8월 10일에 그 중국인들 단체 관광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지금은 현재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네. 이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효과가 그렇게 뭐 허가를 한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우르르 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항공기의 편수가 증가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여행 상품이 증가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몰려와서 소비를 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가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저는 한 11월, 12월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기 실적이 매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좀 롯데관광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또 가장 큰 수혜주로 계속 꼽혀왔던 게 롯데관광개발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신 대로 9월 달에 이제 한 차례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다시 그 이전까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4분기를 기대했을 때 지금이 좀 들어갈 만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10월 초에 그 짧은 국경절 연휴 기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호텔의 예약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카지노를 방문한 고객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10월 달부터 실적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 관광 효과가 또 11월, 12월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제 다음 달 중순 정도가 될 텐데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재무 건전성일 텐데요. 네. 이 11월 달에 돌아오는 이제 차입금을 어떻게 좀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냐, 다시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뭐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전에 이제 제주 드림타워를 건축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런 차입금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이전에 그 차입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고 현재 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만큼의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결과치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리파이낸싱 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좀 접근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일단 자세하게 좀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중국 소비 종목들도 이렇게 4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본다든지 같이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봐야 될까요?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네. 같은 그런 그렇죠. 기업들 특히 이제 저는 앞으로의 중국인들의 소비 행태가 과거와 같이 그냥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특정 제품을 우르르 몰려가서 많이 사고 뭐 그런 네. 행태를 보인다기보다는 철저히 양극화로 나뉠 것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값비싼 내용 그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이제 소비하고자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지노 업황은 상당히 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치료하면서 머무는 이런 호텔 사업이나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GKL, 파라다이스 또는 서부 T&D 같은 그런 기업들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반대로 말씀드렸던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가성비 좋은 그런 그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따지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기 그쵸. 때문에 실제로 여담이지만 주말에 이제 여의도에 와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여의도의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곳이 올리브영하고 다이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찾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그 국내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런 뭐 대기업 비상장사들 중에서도 뭐 이런 혜택을 좀 누려서 실적이 회복되고 IPO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 관광개발 일단 저희가 또 알아보면서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지니뮤직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뭐 소비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익숙한 이제 지니라는 플랫폼을 그쵸. 가지고 네. 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지니뮤직입니다. 근데 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을 딱 듣자마자 모두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쵸. 이미 많이 성숙한 시장 아니냐.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많이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경쟁에서 뒤처져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또는 연간 실적을 찾아보면 지니뮤직은 꾸준하게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알짜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밀리의 네. 서재의 어떤 그런 오디오북 효과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밀리의 서재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 그쵸? 신규 상장 기업이고 뭐 IPO를 이야기하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밀리의 서재의 최대 주주가 일단 지니뮤직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리의 서재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니뮤직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전환율이라든지 계속해서 좀 구독하는 구독자가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수익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밀리의 서재 실적이 성장하는 것만큼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결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본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니뮤직 원래 본업이 갖고 있는 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은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뭐 산업이 좀 성숙기에 들어간 시장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회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방향은 음원 IP를 계속해서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OST에도 참여를 해서 그 OST IP 같은 것들도 확보하고자 하고 뭐 좋은 공연이 있으면 공연 사업을 좀 유지하고자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네.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원 제작하는 음원 제작사들과의 어떤 협업도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거둘 수 있는 수익이라고 함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음원 IP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음원을 유통하거나 또는 그 음원을 서비스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인데 네. 내가 음원 IP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음원 IP에 따른 어떤 그런 제작자가 가져가는 수익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음원을 유통하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 회사가 거둘 수 있는 수익 구조 자체가 원래는 요만큼이었다고 한다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가 되면 더 많은 좀 매출 성장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원 IP까지 좀 확보를 하게 되면서 사업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주셨는데요. 사실 뭐 지니뮤직 이제 들어보니까 여러 신사업들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밀리의 서재까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기대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근데 보면은 사실 1년 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거나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실적 타이밍에 앞서서 뭐 살짝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제 비중을 늘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계속 좀 뭐 전방 산업이 좀 정체됐다, 성숙기에 진입이 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투자자들의 인식과 시장의 인식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을 때 시장에서 받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 투자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각 회사들이 이제 우리 회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를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핸드폰으로만 이제 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접근을 했다면 그쵸. 요즘에는 자동차라든지 그런데 이제 어플이 내재화돼서 거기에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디바이스가 더 다변화되고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네.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이벤트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정받았을 때 비중을 늘리는 것은 괜찮은 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음원 종목으로 지니뮤직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거 보면 될까요? 마지막은 쌍용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을 하거나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구축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까지도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공공기관 그 관급 수주를 많이 하면서 공공기관의 이제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수행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끝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수들의 기록을 정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표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같은 것들도 쌍용정보통신이 참여한 바가 있고요. 네. 아마 이제 내년에 개최되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글로벌 그 스포츠 축제에도 아마 이런 서비스들을 좀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이미 계약을 맺고 여전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최근에 좀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국방 부분에 있어서도 네.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뭐 각종 전술 체계를 구축한다라든지 그 전술 체계를 이제 유지 보수하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방 쪽에 이슈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 수주들도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 성장성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이 쌍용정보통신의 자회사 연결 회사인 클로잇이라는 회사가 좀 클로잇이요. 담당을 하고 네. 있는데 이 클로잇이라는 회사가 작년 연간 거둔 매출보다 올해 상반기에 거둔 매출이 이미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네.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IT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뭐 클로센이라는 기업을 이제 흡수 합병하다 보니까 그런 네. 합병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뭐 최근에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뭐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화 시켜서 사용을 하는 어떤 그런 네.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든지 거의 대부분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클라우드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이 쌍용정보통신이 기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책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느냐가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나 실적에도 뭐 좀 민감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전환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이 관련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신규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조차도 상장 시점을 다음으로 미뤄야 될 정도로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것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네. 지금 내년도 사업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현재보다도 더 많은 비중 큰 이제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좀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관급 사업을 많이 영위했던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이 쌍용정보통신의 모회사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IT센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네.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쌍용정보통신의 실적이 회복되고 업황이 좋아질수록 뭐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모회사까지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이렇게 3분기에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지니뮤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용정보통신 이렇게 세 가지 종목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좀 봐야 될 만한 섹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쪽을 보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방산 쪽에 대해서 방산이요? 좀 관심 있게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언제 끝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너무 단기적인 이벤트로 주가가 또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갈등과 대립이라는 불씨는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좀 치열하게 다투면서 소진해버린 그 방산 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 같으면 전쟁이나 어떤 이런 대립이 있기 이전보다도 더 많은 방산 물자를 축적해 놓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방산 물자 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는 글로벌 국가들,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네. 이제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방산주들의 뭐 향방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공화당 정권이 이제 미국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더 늘리라는 압력을 그렇죠. 넣을 가능성이 네.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유리한 어떤 갈등과 대립 구도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 선택되더라도 국내 방산 업체들한테는 좀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로 방산 섹터까지 함께 자세한 설명 주셨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부는 또 쉬운 미드 스몰캡 읽어주기 시간이었고요. 오늘 하루는 또 SK증권의 나승두 연구원님과 함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시장 상황은 좀 많이 어두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힘내셔가지고요. 드린 전략들 참고해서 투자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